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5분입니다. 오늘 가면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대략 드려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제 영상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조금은 인지를 하시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좋다라는 건물 자체가 스펙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감들이 잘 없으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기존의 이 아파트형 공장일 때부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은 소형 아파트형 공장, 중형 아파트형 공장, 대형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소형 아파트형 공장은 이제 땅 크기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땅이 이제 한 1000평 정도 되는 아파트형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을 소형 아파트형 공장이라 그랬고, 1000평부터 한 2000평 정도를 이제 중형 정도, 그 다음에 한 3000평 이상 정도 됐을 때를 이제 대형으로 보거든요. 연면적으로 따지면 건물이 이제 크기로 따지면 전체 연면적 크기가 10,000평 이하, 전체 건물을 싹 다 합쳤을 때 10,000평 이하로 지어지는 것들을 이제 소형 아파트형 공장, 소형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20,000평 이하를 중형, 그 다음에 20,000평 이상 건물을 대형 지식산업센터,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간단히 따져서요, 대형 아파트형 공장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 한 3000평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가로 길이가 100m면 거리가 가까운가요, 뭔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 100m, 가로가 만약에 100m, 세로가 100m라고 치면 100 곱하기 100은 10,000m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10,000m의 제곱을 대략 나눠보면 토지가 한 3000평 정도 나옵니다. 3000평. 가로 길이 100m, 세로 길이 100m. 이 3000평짜리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20,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요 건물이 20,000평이 넘어가는 건물이 단일 건물로는 그래도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이 정도 건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은 토지가 커지니까 공개 공지도 넓고, 그 다음에 부대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땅이 크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되게 쾌적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건물을 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제 건물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차가 들어다니기가 동선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해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토지가 1000평 미만으로 되고 한 500평, 600평 요 정도 되면 이제 차가 들어가서 주차하고 돌아가고 코아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건물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큰 토지들의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서울에 있었던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던 준공업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단일 토지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냥 뭐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건물을 찾다 보면 뭐 땅이 뭐 10,000평 되는 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택지 개발 지구를 하면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미리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기업체가 들어갈 공간들을 미리 선정하다 보니까 땅 크기를 되게 크게 이렇게 쪼개서 분양들을 많이 합니다. 작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최소 1000평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단일 면적이 10,000평이 넘어가는 토지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워낙 매몰하게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요. 기업체가 사용하는 건물이, 제가 지식산업센터라 그랬잖아요. 기업체가 보기에도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는 좀 큰 건물들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회사다 보니까 회사의 얼굴이고, 또 그 회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보러 오고, 또 비즈니스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건물에 있다, 나 어디에 입주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로서 좋은 부분을 작용하는 부분들도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지식산업센터들을 많이 선호해 가는 건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보시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반 강남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일반 오피스 건물들, 뭐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뭐 꼬마 빌딩들, 그 다음에 이런 빌딩들의 사무실들이 스펙이 절대로 지식산업센터보다 뛰어난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그래도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기업체들이 많이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이 그렇게도 또 많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공실이 생기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이렇게 강남 같은 건물에서 굉장히 많이들 지식산업센터로 옮겨왔고, 또 지식산업센터로 오는 거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어떤 건물이 크고 어떤 건물이 작고 어떤 건물이 그런지를 이제 토지 면적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꺼냈고요. 이제 최근에는 거의 지식산업센터는 보면 그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400%. 이 400%였기 때문에 건물이 토지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건물들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택지개발지구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도시개발을 할 때는 약간 조금 이렇게 용적률이 좀 더 상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는 300에서 400% 정도의 용적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땅 크기로 봤을 때 건물을 거의 가늠해 볼 수 있다. 땅이 1000평일 때는 거의 10,000평 이하, 10,000평 이하의 건물이 들어가고요. 땅이 2000평일 때는 20,000평 이하, 그 다음에 땅이 3000평이 넘어가야만 20,000평 이상의 건물, 큰 건물이 단일 건물로 지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른 파악해 보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토지 면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일 것이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옛날 아파트형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로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 건물적인 부분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그 서울 시내에서 주로 개발이 되었고 중공업 지역에서 개발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파트형 공장은 그래도 이제 좋은 입지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땅 토지들이 그래도 뭐 한 3,000평, 4,000평 이런 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개발이 되고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 중에는 이제 서울 시내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0평 미만짜리 토지에 들어가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단일 건물로 이렇게 큰 토지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서울 시내 자체에서 중공업지 토지 중에서 이렇게 5,000평 이상 토지를 찾아보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 것이고요. 또 희소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근길에서는 이 건물 크기로 인해서 또 기업체들에서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져요. 실제로 건물이 좀 뭐 한 2만 평 넘어가고
토지가 3,000평만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기업체들에서 선호하고 좋아하는 건물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쾌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이 전체 연면적하고 토지 크기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 크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생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또 10월 21일 벌써 또 10월 달에 하순일이 됐고요. 또 월요일에 시작입니다. 또 이번 달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분명히 또 많이 쌀랑해질 거예요. 이제 단풍도 좀 저쪽에서 동해안 쪽에서 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이렇게 우리 일도 더 열심히 집중하시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시는 거에서 정말 더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 아침에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오늘 내일 열심히 일하고 또 화이팅하고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건물을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월세 받고 안정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가 많이 안내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